하면. 근데 그런, 내가 이렇게 땡길 수 있는 돈 땡겨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막 금 현물 사고 지금 금 선물 팔고 이러면서 대박을 치니까 옆에서 똑같이 내가 하는 똑같은 일 주변에서 또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금 현물을 사기 시작하면 금 현물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이상 600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 선물을 팔기 시작하면 이 가격이 더 이상 650불이 아니라 650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현물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 가격이 변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비트라지 기획이, 이 아비트라지 오퍼튜니티가 이제 없어지려고 그래요. 아비트라지 오퍼튜니티를 활용해서 아비트라지 이익이, 프로핏이 제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지금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내 돈 안 들어가지, 위험 부담 없지, 그렇지만 확실한 이익을 챙기는 기회니까. 심지어 컴퓨터까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생기면 너도 나도 뛰어든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기회는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금방 없어져요. 이 선물 가격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기회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 선물 가격이 이퀄 S0 곱하기 1 플러스 R의 T가 되는 요 등식이 성립하면 이 아비트라지 프로핏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왜 아비트라지 오퍼튜니티가 생긴 거냐? 즉,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왜 생긴 거냐? 이 등식이 깨어진 거예요. 이 등식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고 있어요? F0가 이거거든. 650불. 이게 S0 곱하기 1 플러스 R의 T, 만기까지 기간은 1이라고 놓으면 1 플러스 R은 5%, S0는 600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등식이 성립됐던 거라고.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성립됐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비트라지 기회가 존재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했고, 어떻게 버느냐? 여기 그 설명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등식이 아니고 이런 부등식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선물 가격은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생 상품이잖아요. 파생 상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른 보다 본질적인 기초자산에 의존해서 희생해서 사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라는 것도 이 현물 가격과 일정한 사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상관관계냐? 바로 이런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예제에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더 컸죠. 그러면서 이 등식이 깨졌고, 그래서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했는데, 이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 다음 예제는 거꾸로 선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선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현물 플러스 무형금리로 결정되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래도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현물 가격이 요 S0가 지금 600입니다. 선물 가격은 F0는 지금 590이에요. 무형금리는 상대적으로, 무형금리는 아까 똑같아요. 5%, 0.5%. 자, 그럼 이럴 때는 아까랑 상황이 반대인데, 이럴 때도 지금 등식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등식이 깨졌어. 이럴 때도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을 하느냐? 대답은 뭐예요? Of course. 당연합니다. 등식이 아닌 한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아비트라지 기회는 우리가 모두 원하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대박 참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지금 이런 얘기지만 실무에서도 이걸 적용해가지고 대박 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대박 치는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은 이걸 잘 들으십시오.
등식이 깨졌기 때문에 아비처지 기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비처지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돈을 버는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처음 듣는 사람은 복잡해 보이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핵심은 항상 상대적으로 싼 것을 사고 상대적으로 비싼 것을 파는 겁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싼 것을 사고 상대적으로 비싼 것을 판다. 그럼 상대적으로 싼 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싼 게 선물이죠. 그럼 1아운스만큼의 선물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그거를 사고 buy futures now 선물을 사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현물을 파는 거예요. 자, 금 1아운스를 판다. 내가 금을 갖고, 내가 뭐 금빵 하는 사람도 아닌데, 금을 어떻게 팔아요? 아하, 이게 바로 아까 배웠던 공매 개념입니다. 공매. 그래서 이 공매 얘기를 했던 거죠. 숏셀링, 공매. 공매를 하셔야 돼요. 공매가 뭐라 그랬죠?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빌려 파는 거다. 지금 현물로 금을 공매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아비처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금 현물을 공매하기 위해서는 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하든지 브로커를 세우든지 해서 빌려서,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빌려서 팔어. 그리고 나중에 금을 사서 갚아줘야 돼. 오케이? 그게 공매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약속을 하는데 지금 금을 공매하고 1아운스만큼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동시에 금 선물을 한 계약, 사는 계약을 해요. 근데 금을 1아운스 공매하면 지금 금 가격이 얼마예요? US 달러로 600불이라고 했죠? 빌려서 금을 공매하면 내 손에 뭐가 들어와요? 600불이 들어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이 600불은 이불 밑에다 놔두는 게 나아요? 은행에다 예금하는 게 나아요? 예금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죠? 이불 밑에 놔두면 이자도 안 붙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금을 합니다. 이것을 예금을 하면 얼마로? 5%로 예금하면 1년 후에는 600불이 5% 이자가 붙으면 아까 600불이 얼마가 돼요? 1년 후에 630불로 늘어납니다. 그죠? 이게 630불로 늘어나면 1년 후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1년 후에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금 선물 계약 하나를 샀고 이것을 만기는 1년 후라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물 상인 계약을 하고 얼마에? 590불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 590불을 내가 줘야지만 금 1아운스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계약이야. 근데 돈 590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왜? 금 현물 팔아서 생긴 600불을 은행에다가 5%로 예금했잖아요. 이게 1년에 630불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있는 거예요. 630불. 그 중에서 590불을 가지고 이 약속했던 선물 계약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 중에 590불만 주면 돼. 그럼 내 손에 뭐가 생겨요? 금 선물 계약을 이행하면서 590불 주면 내 손에는 금 1아운스가 생기죠. 그럼 이 금 1아운스를 금 공매하면서 내가 금을 빌렸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한테 되돌려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떨어집니까? 나한테는 이만큼 40불만큼 이익이 떨어져요. 그럼 1아운스 지금 매매를 한 건데 이렇게 현물시장에서 공매하고 동시에 선물 계약하면서 여기 위험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금융빵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려서 팔고 공매하면 되니까. 위험론이 없고 내가 금을 가질 필요도 없는데 확실한 이익 40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금 1아운스만 이런 장난하고 40불만 챙길까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금을 왕창 공매를 해서 동시에 선물 계약하고 뭐 한 1000계약 정도 금 공매를 했다 그러면 40불 곱하기 1000 해서 4만불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익을 대박치고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만 쳐주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내가 하는 똑같은 일을 따라 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금 현물시장에서 공매를 하면